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원로 7인의 한 분이었던 김용각 고문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만 할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뽑았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태민, 정윤회에 대한 그림자를 지울 수도 있었는데 지우지 못했다는 건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분의 작고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워질 것 같습니다. 김용환 고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조언 그리고 직언을 많이 하셨다가 그렇죠. 박 전 대통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김용환 사실은 이제 저 고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1960년도에 재무부 당시 이재 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 과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뭐 이자율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 국민적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김용환 당시 과장이 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네. 눈에 들어서 그다음에 이재 국장부터 시작해서 또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또 1973년도에 우리가 오일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외자 도입을 할 때 주도적으로 사실은 김용환 당시에 네. 수석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IMF가 있을 때 DJP 연합에 했을 때 그때 IMF 국부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김용환 제가 이제 경험해본 김용환 그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분은 정말 그 바늘 한 방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철저하신 분이고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른 사람들 같이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호텔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단둘이 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갖고 네. 그때 박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발 지금부터는 최태민하고 좀 사이를 이제 그림자를 지우십시오.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정말 그 김용환 지금 고문께서 그때 이후로 상당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 그래요. 네. 만약에 이 정부에서 계속 박 전 대통령 만나 좀 쓴소리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아니 생전에 박 전 대통령을 도우니까 김용환 당시 고문께서 저승을 가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 만날 텐데 영예라도 도와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 한다라고 계속 경고음을 올리셨지만 탄핵이 되니까 거봐 내 말 안 들어서라고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은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국정에 참여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면 정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인데다가 또 선대에서부터 모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성공해야만 선대도 성공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선대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같이 이미지가 동시에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굉장히 바랬을 겁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레이저 눈빛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싫은 말씀드리면 바로 눈빛으로 뭐 이렇게 쏘고 눈빛을 한번 맞은 분은 이제 측근에서 제거되는 걸 보면 공통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네. 분위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 예스맨들만 있으면 이 권력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도 각오하고 아마 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최태민의 그림자를 지워라. 정윤회를 멀리하라. 그 말은 결국 최순실도 지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분이 먼저 제거가 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원로 거죠. 7인 그분들이 돌아보시면 얼마나 씁쓸하시겠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이 됐고 김용각 고문은 지금 계시고 직언하는 참모가 없어서 박 정권이 실패했다고 씁쓸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레이저를 쏘는 거 유명한데 김용환 고문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이 네. 고문이 원래 아시다시피 DJP 연합을 만들 때 김대중 후보 측에서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그리고 JP 김종필 총리 쪽에서는 이 김용환 고문이 그 막후 협상을 해서 DJP 연합을 성사시킨 핵심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리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내각제를 포기하자 바로 김종필 총리와 정치적으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충청표를 위해서 김종필 총리를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김용환 고문이 당시에 나를 네. 밟고 김종필과 연대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민과의 관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지 못하자 직언을 했는데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해서 반발하고 오히려 나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중에는 이명박의 최시중 같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의 김용갑이라는 얘기 듣고 안면 마비 증세가 올 때까지
정도로 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네. 그런 정도의 성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마다않고 직언을 했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그런 직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이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제자백가 중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린다. 네. 이 말은 이게 천하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오직 최순실 말만 듣고 저는 이게 원로들의 고언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게 정말 오늘의 비극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소로 깊이를 저도 더하고 뭐- 있는 뉴스와이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보태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다들 뭐 아마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그 7인의 명단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함께 보시면 이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고인이 되신 김용환 고문, 그리고 김용갑 전 뭐 한나라당 의원이고 그다음에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그리고 현경대 민주평통 부의장을 하셨던 분, 네. 그리고 최병열 전 한나라당 대표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여권 진영에서는 아주 쟁쟁하고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썼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네. 그리고 그분이 했던 행동과 고 김용환 고문이 했던 행동의 차이를 우리가 보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바로 보필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본인이 지금 저 고령에도 불구하고 구속돼 있는 것이고 네. 김용환 고문처럼 제대로 말한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게 돼서 물론 불행하게 고인이 지금 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원로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위에 원로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항상 마련하고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반면교사 교훈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김종필 총리와 정치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충청표를 위해서 김종필 총리를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김용환 고문이 당시에 나를 네. 밟고 김종필과 연대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민과의 관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지 못하자 직언을 했는데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해서 반발하고 오히려 나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중에는 이명박의 최시중 같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의 김용갑이라는 얘기 듣고 안면 마비 증세가 올 때까지 정도로 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네. 그런 정도의 성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마다않고 직언을 했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그런 직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이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제자백가 중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의 기스맨들만 있으면 이 권력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도 각오하고 아마 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최태민의 그림자를 지워라. 정윤회를 멀리하라. 그 말은 결국 최순실도 지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분이 먼저 제거가 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원로 거죠. 7인 그분들이 돌아보시면 얼마나 씁쓸하시겠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이 됐고 김용각 고문은 지금 계시고 직언하는 참모가 없어서 박 정권이 실패했다고 씁쓸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레이저를 쏘는 거 유명한데 김용환 고문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이 네. 고문이 원래 아시다시피 DJP 연합을 만들 때 김대중 후보 측에서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그리고 JP 김종필 총리 쪽에서는 이 김용환 고문이 그 막후 협상을 해서 DJP 연합을 성사시킨 핵심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리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내각제를 포기하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원로 7인의 한 분이었던 김용각 고문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만 할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뽑았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태민, 정윤회에 대한 그림자를 지울 수도 있었는데 지우지 못했다는 건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분의 작고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워질 것 같습니다. 김용환 고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조언 그리고 직언을 많이 하셨다가 박 전 대통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김용환 사실은 이제 저 고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1960년도에 재무부 당시 이재 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 과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뭐 이자율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이 국민적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김용환 당시 과장이 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네. 눈에 들어서 그다음에 이재 국장부터 시작해서 또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또 1973년도에 우리가 오일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외자 도입을 할 때 주도적으로 사실은 김용환 당시에 네. 수석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IMF가 있을 때 DJP 연합에 했을 때 그때 IMF 국부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김용환 제가 이제 경험해본 김용환 그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분은 정말 그 바늘 한 방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철저한 신분이고 그런 입 빠른 소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른 저 사람들 같이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호텔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단둘이 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갖고 네. 그때 박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발 지금부터는 최태민하고 좀 사이를 이제 그림자를 지우십시오.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정말 그 김용환 지금 고문께서 그때 이후로 상당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 그래요. 네. 만약에 이 정부에서 계속 박 전 대통령 만나 좀 쓴소리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아니 생전에 박 전 대통령을 도우니까 김용환 당시 고문께서 저승을 가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 만날 텐데 영예라도 도와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 한다라고 계속 경고음을 올리셨지만 탄핵이 되니까 거봐 내 말 안 들어서라고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은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국정에 참여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면 정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인데다가 또 선대에서부터 모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성공해야만 선대도 성공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선대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같이 이미지가 동시에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굉장히 바랬을 겁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레이저 눈빛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싫은 말씀드리면 바로 눈빛으로 뭐 이렇게 쏘고 눈빛을 한번 맞은 분은 이제 측근에서 제거되는 걸 보면 공통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네. 분위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